자, 이제 우리가 지금 어쨌든 배우고 있는 단원이 뭐냐면 도함수의 활용이라는 단원이에요. 도함수의 활용. 도함수의 활용. 그러니까 우리가 도함수라는 거를 정의를 했고 그 도함수를 가지고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얘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했냐면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배웠고요. 그리고 뭐 롤의 정의, 뭐 사이값 정의 이런 것도 배웠고 이제 두 번째로 하는 게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그래프 그리기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1, 2차 함수들만 다뤘는데 3, 4차 함수들의 그래프들도 다루고 이게 좀 더 심화가 돼서 나중에 미적분으로 가면 더 다양하고 복잡한 함수들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나서 함수 그래프를 우리가 그릴 줄 알게 되면 지금까지는 좀 힘들었던 3차, 4차 방정식에 대한 실근, 그러니까 방정식을 분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부등식을 분석하기도 하고 그리고 실생활에서 뭐 위치 속도, 가속도 뭐 이런 거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이제 뭐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물리적인 내용도 중간에 잠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길이의 변화량, 넓이의 변화량 이런 것들도 다루는데 사실 원래 여기까지 하는 게 저희의 목표였거든요. 뭐 민석쌤하고도 얘기하고 했는데 근데 사실 이거는 오늘 상황에 따라 그럴 것 같기는 한데 오늘 사실 여기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양적으로 좀 되게 양이 좀 적진 않아요. 그래서 상황을 보시고 여기를 좀 제대로 좀 보는 것까지 하고 요거는 이제 나중에 민석쌤이랑 넘어가서 하는 걸로 조금 얘기를 좀 다시 조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오늘은 내일까지 해서 그래프까지 확실하게 마무리하고 시간이 되면 제가 방부등식도 조금 더 진행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특강은 요 정도까지, 특강 아니 진도 보강은 요 정도까지 진행을 하려고 하고 이제 본 수업에 이어서 수업은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함수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 이런 걸 좀 보려는데 사실 원래 우리가 모든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x 세제곱 더하기 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싶어. 그러면 이제 저거 어떻게 생겼네? 많이 그려본 친구들은 알겠지만 사실 우리가 아무것도 모를 때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이런 거죠. f0, 0이고 f1, 2고 f2, 뭐 10이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서 점을 찍는 거예요. 0 집어넣으면 0, 1 집어넣으면 2, 2 집어넣으면 10. 뭐 그래서 이거 이렇게 올라가네. 뭐 이런 값의 추이를 직접 대입해서 구하는 거라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 함수식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질수록 이런 걸 직접 하는 게 너무 힘들다라는 거야. 하기가 너무 빡세니까 뭔가 좋은 방법이 없을까 하고 생각을 하다가 사람들이 누구를 발견했고 도함수를 발견했고 그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좀 쉽게 그릴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함수를 활용해서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래프라고 하는 게 물론 이제 되게 다양한 그래프가 있지만 가장 기본은 이 두 가지 패턴입니다. 자, 보세요. 이 그래프라는 게 기본적으로 다 이렇지 않아요? 오른쪽 위로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올라가거나 내려오거나 이거 아니에요? 그래프는 다 그렇잖아. 올라갔다 내려갔다. 물론 간혹가다 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알려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만 판정해주면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가장 출발은 뭐냐면 이 용어 올라가고 내려가고를 좀 엄밀하게 따지는 것부터 우리가 좀 이 그래프 그리기를 시작을 하고 그게 이제 증가 감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함수가 증가한다라는 말이 뭐냐라고 하면 얘는 가장 이제 짧게 얘기하면 오른쪽 위로 가고 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증가는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 함수 그래프 중에서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는 이 구간을 어떤 함수가 뭐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감소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감소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 아래로 가고 있는 이런 상황을 fx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근데 이제 약간 말로만 이렇게 하기엔 좀 약간 느낌이 좀 없으니까 사람들이 그것도 멋있게 뭐라고 느낌 있게 이렇게 있어 보이게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자, 오른쪽 위로 간다는 말을 x값 두 개를 잡습니다. 이렇게 x1, x2.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개의 x값 중에서 오른쪽에 있는 게 사실은 좀 더 x값에서는 큰 거잖아요. 어떤 느낌인지 되죠? 그래서 두 개에서 x1, x2를 이렇게 잡았을 때 함수값을 잡아요. fx1, fx2. 자, 그러면 이제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면 아무래도 여기에서의 fx1 값보다는 fx2 값이 더 어디 쪽에? 이렇게 위쪽에 있을 거고 아무래도 오른쪽에 있는 거의 함수값이 더 커지지 않겠냐. 어떻다면 오른쪽 위로 올라간다면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오른쪽에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크잖아요. 그러면 얘는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하고 요거면 요거다 라는 표현을 함수가 증가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사용을 해요. 오케이?
자, 마찬가지로 이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습니다를 한글로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약간 이제 문자를 이용해서 생각을 하면 x1과 x2 두 개의 x값을 지정을 했을 때 함수값으로 치면 fx1과 fx2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fx1, fx2를 비교했을 때 누가 더 크다? 이번에는 fx1이 더 크다. 즉, 반대로 했죠? 얘가 더 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이걸 이제 감소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오른쪽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작으면 얘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이런 표현을 우리는 함수가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어? 더 큰 x값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더 크다는 얘기고, 그죠?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 x값 더 큰 걸 집어넣으면 더 어떻게 된다? 값이 작아진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자, 그런데 이런 식으로 함수의 증가 감소를 판정을 하는데, 첫 번째, 우리 그러면 이거 증가 감소 어떻게 확인할 거냐? 또 직접 다 때려 넣어서 구할 거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뭐를 활용해서 도함수의 어떤 이 식을 좀 활용을 해서 얘네들을 좀 이렇게 증가 감소를 바로 단번에 알아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함수가 만약에 뭐라면 0보다 크다면 fx는 무조건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도함수가 만약에 부호가 누구보다 작다면 0보다 작다면 fx는 뭐한다? 감소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이 도함수라는 함수를 보고서 이 친구 값이 양수인지 음수인지 그 부호를 판정하면 fx가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런 게 그래프를 그리는 가장 기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입장에서 왜 그렇게 되는데? 라는 거를 우리가 그냥 그래 라고 얘기는 좀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는 걸 보여줘? 증명이라는 걸 이용해서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근데 이 증명은 엄청 간단해. 그냥 바로 1초 컷이야. 어떤 느낌이냐? 자, 방금 전에 했거든요. 얘가 양수면 왜 fx가 증가합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이 상황을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전에 배웠던 평균값 정리의 활용을 이용해 보면, 사실은 이게 순간 변화율의 범위잖아요. f'x가 0보다 크다라는 건 순간 변화율의 범위야. 그치? 그런데 이 순간 변화율의 범위를 뭐로 바꿔서? 평균 변화율의 범위로 바꿔서 해석할 수 있다. 이게 평균값 정리의 활용이었고, 그럼 나는 순간 변화율의 범위를 x값 두 개인 x2 빼기 x1 그리고 fx2 빼기 x1의 이런 형태의 값으로 바꿔서 표현해도 괜찮다는 거야. 즉, f'x가 0보다 크면 이렇게 생긴 평균 변화율도 무조건 뭐보다 크다? 0보다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여기까지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면 이 두 개를 나눠서 양수란 얘기는 네가 플러스면 네가 플러스란 얘기하고 같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식으로 써볼까? x2 빼기 x1이 플러스다 라는 얘기는 x2가 누구보다? x1보다 크다라는 얘기죠. 즉, x1이 x2보다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럼 얘가 플러스면 얘도 플러스네. fx2 빼기 fx1이 플러스다 라는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fx1보다는 fx2가 더 큽니다 라는 말과 같으니까, 이게 누구의 정의야? 증가 함수의 정의죠. 맞지? 큰 걸 집어넣는 게 더 큽니다, 이런 뜻인 거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여기 보이는 누가? 도함수 값이 양수면 fx는 뭐합니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야. 야,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러니까 다 연결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항상 순간 변화율이 평균 변화율로 넘어가서 범위가 쉐어가 돼서 이런 식으로 되면 결국엔 얘가 증가하는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조금 더 직관적으로 좀 얘기를 하자면, 사실 이런 식으로서의 확인도 가능하지만 여러분들은 이거를 기하학적으로도 보실 수 있어야 돼. 자, 무슨 뜻이냐? 사실 이 순간 변화율의 값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알고 있는 게 이제 기울기란 말이죠. 근데 잘 보시면 여기 증가하는 이 지점에서 내가 어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게 되면 다 그 기울기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고, 그럼 그 기울기 값의 부호는 다 양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오른쪽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경우는 어떤 특정한 지점에서 기울기를 구했을 때 그 기울기가 다 지금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기울기의 값의 부호는 음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울기가 양수면 증가, 기울기가 음수면 감소,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얘기지. 즉, 결론은 얘네들의 부호가 뭘 결정한다? 증가, 감소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 한번 확인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제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 오른쪽에 예제를 보시면, 자, 나한테 함수 하나를 줬어. fx가 있는데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 이렇게 되어 있는 이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이런 거 한번 조사 좀 해봐, 이렇게 나한테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런 거 이제 증감 조사를 할 때는 뭘 하면 되냐면, 우리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이 아이의 누구를 구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그 친구의 부호를 결정해 주면 될 거고, 그럼 우리는 얘를 미분하면
얘는 3x 제곱 빼기 3 이렇게 될 거니까 이 친구의 부호를 조사한다라는 이런 게 이제 증감을 조사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어떻게 부호를 조사할 거냐에 대해서는 일단 두 가지 스텝으로 얘기를 할 건데 지금은 좀 1단계 가장 기본적인 증감표 가지고 먼저 얘기를 좀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증감표 한번 하시고 바로 다음에 극대극소 할 때는 좀 다른 방식으로 설명해 줄 건데, 자, 일단 이 아이의 부호는 어떻게 조사를 하냐면 일단 첫 번째 얘가 0이 되는 점을 찾아요. 0. 이 친구가 어디서 0이 되지? 이걸 찾습니다. 그러면은 3x 제곱은 3이니까 x는 풀마일에서 0이 된다는 걸 알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아이가 0이 되는 값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적당한 값을 좀 대입을 해서 부호를 좀 판정을 할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마이너스 1에서도 f'x가 뭐가 된다? 그쵸, 0이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너는 여기하고 여기에서 0이 된다는 걸 확인을 했어. 자, 그럼 부호는 이 사이에 있는 부호는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부호를 판정을 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적당한 값 0 정도를 넣어보면 여기다 0을 넣으면 마이너스 3이 되니까 여기서는 부호가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그리고 1보다 조금 큰 값, 뭐 2 같은 걸 넣어보면 여기는 플러스,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걸 넣어봐도 플러스가 될 거니까 얘네들의 부호는 풀마풀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친구의 부호가 플러스면 fx는 뭐한다? 증가한다. 여기는 감소한다. 얘는 증가한다. 이렇게 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래서 얘의 도함수를 구해서 0 되는 애 찾으시고 그 아이를 기준으로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풀마풀을 확인하면 된다. 요게 이제 레벨 1단계 증감표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쓸 때 사실은 이게 이제 나중에 가끔씩 서술형으로 나오기도 하는데 쓸 때 어떻게 쓰냐면 저번에 우리가 배웠던 구간으로 좀 사용을 해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은 범위를 보통 우리가 이렇게 쓰거든요. 마이너스 무한대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구간으로 사용을 하고 요때는 fx가 뭐합니다? 증가한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뭐예요? 감소한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감소합니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1보다 큰 경우 구간으로는 1부터 무한대까지 요거는 뭐합니다? 증가합니다. 이렇게 쓰시면은 증가를 조사한 걸 아주 깔끔하게 해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밑에 2번도 한번 보시죠. 요 예제 하나만 더 보여주고 여러분들이 실습을 좀 해봅시다. 이거는 자, 이거는 근데 여러분들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2번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자, 일단 51쪽에 보이시죠? 다음 함수의 증가감소를 줬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한번 해보세요. 시작. 별로 안 어렵죠? 그죠? 함수의 그래프 관련해서 그래프 그리는 문제가 그렇게 막 되게 복잡하진 않은데, 근데 이제 문제가 좀 짜증나는 문제들이 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고1 때 여러분들이 했던 뭐 근해 분리라든지 뭐 3차 방정식 근 판정하라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게 좀 중간중간에 끼어 들어가서 문제가 좀 덜어서 그렇지 개념 자체는 엄청 복잡하진 않아요. 근데 제가 사실 여기 이제 증가감소 얘기하면서 그 바로 뒷페이지에 뭐 하나 함수가 증가할 조건, 감소하게 하는 조건 요거 개념을 하나 좀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래프 얘기만 쭉 할 거거든요. 근데 요거 얘기할 때 이게 사실은 항상 저한테 딜레마예요. 뭐가 딜레마냐? 여러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중에 그래프 그리기 싫어하는 사람 있지 않아요? 선생님 저는요 식으로 푸는 게 좋아요. 그래프 그리는 건 너무 귀찮아요. 이런 친구도 있거든요. 근데 거의 제가 항상 이렇게 보면 비율이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저는 그래프 그린 게 훨씬 좋고 그걸로 해석한 게 훨씬 편해요 하는 친구들이 있고, 저는 그냥 식으로 공식으로 계산하는 게 훨씬 더 편해요 이렇게 있거든요. 약간 뭐 설문조사 한번 하기는 좀 그렇지만 각자 마음속에서 편한 방식이 있을 거라고. 그리고 사실 요새 이거는 그냥 요새 트렌드, 이게 예전에는 이제 이과, 문과 이렇게 나눠져서 가형, 나형 이렇게 쪼개져 있을 때는요 그냥 이게 분명했어요. 이때 킬러 문제들은 야 네가 감히 그래프를 안 해? 너 이과 맞아? 뭐 이런 약간 이런 뉘앙스야. 그러니까 그래프가 안 돼? 너 이거 못 풀어. 이거였어 진짜로. 그래서 약간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시다 보면 미적분에서 수투로 변형한 문제들이 나중에 좀 나오거든요. 이런 문제의 결들은 다 뭐냐면 신호가 이래. 야 그래프야 무조건. 닥치고 그래프 해. 뭐 이런 느낌이고. 근데 사실은 문과 쪽에서 약간 나왔던 그 미적분, 예전에 미적분 1 뭐 이런 파트의 문제들은요. 야 그래프? 그래 그래프까지 하면 더 쉽고 요새 식으로 풀어도 풀 수 있어.
두 가지 다 가능함. 약간 이런 느낌으로 줘서 이 두 가지의 약간 선택지를 좀 줬어요. 그래서 내가 의지만 있다면 식으로도 그래프로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요새 어때? 요새는 수원, 수투를 공통으로 문이과가 같이 시험을 치죠? 자, 요새 이럴까요? 이럴까요? 생각해봐. 요새 이럴까요? 이럴까요? 여러분들의 선택은 어떨 것 같아요? 그냥 추측해봐. 같이 쳐. 요새 계속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 야, 이과 애들 너무 유리해, 수학에서. 문과 애들 너무 불리해. 좀 변별력 줘야 돼. 이 둘을 좀 맞춰줘야 돼.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 그지? 뭐 확통한 사람이 좀 불리한데, 상대적으로 표준 점수가 낮으니까 뭐 불리한데, 걔네들한테 어드밴티지 줘야지. 약간 이런 뉘앙스가 있단 말이야. 요새는 뭐야? 이쪽이야. 어떤 문제든 요새 22번이든 이런 문제들은 그래프로도 되고 식으로도 다 풀려. 둘 다 가능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되시죠?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해. 사실은 이 취향이 이렇게 갈린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쉽게 이쪽으로 안 넘어오고 이쪽에 있는 친구들이 쉽게 이쪽으로 안 넘어온다는 얘기이기도 하거든. 근데 저는 계속 그거를 여러분한테 되게 꾀라고 해요. 특히 이쪽에 좀 되게 많이 있는 친구들은 이쪽도 좀 같이 공부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쪽만 보는 애들이 이것도 공부하라고 하거든. 근데 그 두 개를 다 가지잖아? 난 다 가졌거든. 아, 넌 자랑하는 거야? 난 다 가졌지롱 뭐 이러면서 다 가지잖아? 그럼 문제가 너무 쉬워져. 왜냐면 옛날에는 이쪽만 봤을 때는 진짜 이게 너무 깊게 들어가면 이게 굉장히 빡세고 저쪽만 봤을 때는 이것도 너무 빡세게 이랬거든. 두 개가 다 가지잖아? 난이도가 훅 떨어짐. 문제 푸는 속도도 엄청 빨라지고. 그래서 저가 내린 결론은 뭐냐면 요새는 이 하나에 좀 이렇게 치중되면 안 돼. 내가 상대적으로 이쪽이 좋아? 그러면 나는 이쪽도 좀 같이 연습해보고 이런 풀이 보면서 아우 저거 막 찌질해. 저거 언제 다 계산하고 있어. 이러지 말고 해봐야 돼. 근데 난 이쪽이 편해 하는 친구들은 그래프 그릴 때 아씨 수학이 왜 그림이야 뭐 이러지 말고 한번 해보셔야 돼. 그래서 서로의 방식을 좀 수용을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갑자기 난이도가 확 떨어진다라는 걸 나중에 좀 문제를 푸시다 보면 체험하실 수 있을 거야. 그래서 좀 깨시는 게 좋아. 알겠지? 그리고 사실 약간 여기서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들한테 미리 얘기를 좀 할게. 여기서 문제를 푸실 때 특히 수투가 좀 그런 게 많아. 수투 문제를 푸실 때 방정식이랑 부등식을 함수로서 해석하지 않는다면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래프 그려서 부등식을 풀어라. 약간 샘플을 하나 보여줄게. 여러분들 이런 거 풀 줄 알지?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 짠 이거를 이거니까 1부터 어디까지? 2까지다. 이거 다들 풀 줄 알잖아. 그치? 그런데 이 간단한 계산을 굳이 내가 누굴 가지고 함수를 그려가지고 해석을 한다면 이게 y는 x제곱 빼기 3x 플러스 2라는 이차함수가 되고요. 그리고 이 이차함수의 x절편이 어디야? 하나는 1이고 하나는 2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함수가 누구보다? x축보다 어디 쪽에 있을 때? 위쪽에 있을 때 이라고 해석을 해서 위쪽에 있을 때의 x값의 범위인 x가 1보다 작다. 왜 위쪽이야? 작으니까 아래쪽이죠. 아래쪽에 있을 때의 범위, x값의 범위라고 찾아서 x가 누가 누구 사이다? 1과 2 사이다. 이렇게 답을 내는 거. 요게 이제 함수로 푸는 거고 요게 그냥 식으로 푸는 거죠. 야, 뭐가 쉽니? 10명 중에 9명은 요게 쉽다고 하지 않을까? 가끔 이상한 애들이 있거든요. 전 이게 너무 쉬워요. 뭐 이런 애들도 있긴 한데 거의 이게 훨씬 쉽지 않아요? 그치? 근데 이제는 이쪽을 좀 벗어나셔야 돼. 이쪽으로 넘어오셔야 돼, 이제는. 왜냐면 함수가 계속 복잡해져. 3차, 4차, 그리고 경우도 계속 달라져. 정의역도 계속 잘려. 어디로 넘어와야 돼? 여기로 넘어오셔야 돼.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거 강요까지는 아니지만 진짜 강력히 권장해요. 요렇게 빨리 넘어오셔라. 함수 쪽으로 방부등식은 빨리 태클을 타셔서 귀찮다고 이거 안 하시면 안 되고 쉬운 것부터 연습하시고 잘 안 되면 여기부터 채우시는 게 좋아. 알죠? 요거는 제가 중간중에 어떤 포인트가 나오는지는 문제풀이 하면서도 말씀을 좀 드릴 텐데 요거 좀 잘 챙겨주셔야 된다. 까지 한번 말씀을 약간의 잔소리 하시고 자, 요거 해보셨죠? 요거 네. 자, 이제 잠깐 이 그래프 그리는 거의 문제에서 살짝 벗어나서 문제를 위한 개념 하나만 정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테마로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함수의 증가 감소를 얘기를 했는데 함수가 증가할 조건
감소할 조건. 요거 얘기를 좀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바로 뒷페이지 52쪽이고요. 뭐 요거 하나를 가지고서 이렇게 크게 쓸 필요는 없었지만 그래도 요거는 이제 사실 이게 큰 그래프 그리기에서 큰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문제 풀이에는 좀 중요한 내용이고 약간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될 게 있어요. 자, 그거까지 얘기하고 얘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 가르칠 때 좀 싫어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래프만 쭉 가르치고 싶은데 쭉 이어서 이게 중간에 약간 흐름을 좀 막아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느낌인데 잠깐 번외편처럼 한번 봐봐요. 자, 우리 방금 전에 이런 얘기 했거든. 야, 함수 그리고 싶어. 그래프 그리고 싶어. 그러면은 도함수를 구해서 부호를 확인해. 그래서 너의 부호가 양수잖아? fx 뭐 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리고 fx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잖아? 그럼 fx 감소한다. 지금 이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증가 감소 이거를 하는 거고. 그럼 이런 거 해서 뭐 할 건데? 하고 보면 얘네 증가 감소 알면 누구를 확인할 수 있다? 그래프 확인할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그래프 그릴 때 쓸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이 흐름이야. 방금 전에 한 흐름. 근데 이거랑은 약간 사이드로 함수가 증가할 조건과 감소할 조건을 도함수로 정의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방향이 반대야. 명제로서 방향이 반대인데 fx가 만약에 증가하잖아? 그러면은 도함수는 어떻게 되냐면 0보다 크기는 커요. 크기는 큰데 갑자기 여기는 뭐가 생긴다? 등호가 생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fx가 감소한다 라는 어떤 조건을 만족할 때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도함수로서 해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fx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조건의 어떤 도함수의 해석은 얘가 음수다를 쓰는 거기는 하나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등호가 포함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 내용이 이 그래프하고 혼동되면 안 돼. 이건 그냥 별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프는 등호를. 근데 요 테마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조건을 도함수로 해석할 때는 이 등호가 필수예요. 그래서 이게 빠지면 답이 틀려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서는 등호가 굉장히 조금 중요한 역할을 한다. 좀 주의하게 생각을 해줘라. 오케이? 그리고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지 왜 이런 얘기를 하게 됐는지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사실 위쪽은 등호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래프 그릴 때는 별 신경 안 써도 되는데 여기는 뭐냐라고 하면은 이런 거야. 어떤 특정한 상황이 있어요. 그 상황에서는 이게 등호가 없으면 이 명제 자체가 거짓이 돼버려. 그래서 그 명제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호가 들어가는데 어떤 상황이 있냐면 자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fx가 x세제곱이라고 하는 함수였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이 함수는요. 원점을 이렇게 지나요. 원점을 지나고 그리고 함수가 이렇게 생겨 있는 이런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y는 x지만 좀 빡세게 올라가는 이런 함수가 fx거든요. x세제곱. 자, 근데 이 함수를 잘 보시면 이 함수는 어때요? 그래프가 계속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죠. 이렇게 오른쪽 위로 계속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함수는 증가하고 있는 함수입니다. 여기까지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친구를 가지고서 미분을 해봐. 그럼 f'x는 3x 제곱이 되죠. 자, 그리고 나서 여기다가 0을 집어넣어봐. 그럼 f'0은 얼마가 되냐면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안에서 기울기가 사실은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 명제를 한번 봐봐. 등호 없다고 생각해봐. fx가 증가함수면 f'x가 0보다 커요. 맞아, 틀려? 틀려. 왜? 증가함수인데 잠깐 못 될 수 있어. 0 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등호가 빠져버리면 이 명제가 참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명제를 참으로 만들기 위해 여기 뭐가 들어간다? 등호가 들어간다. 이런 얘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여기에는 증가하려면 여기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되네. 이게 감소하려면 여기도 뭐가 들어가야 돼? 등호가 들어가야 되네. 이렇게 좀 잡아줘야 돼. 그래야지 이 명제가 참이고 문제 풀 때는 이 등호를 좀 주의해라.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개념을 좀 정의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뭐 이제 좀 이따 문제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 조금 개념 더 할게요. 넘어가 봐. 사실 좀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공부하시려면 이렇게 이제 개념 하나 듣고 여러분들이 좀 문제를 풀어보시면 좋아요. 제가 여기서 몇 개 문제 풀어봐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는데 근데 이게 아무래도 진도도 진도고 좀 시간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 혼자 조금 설명을 좀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어쨌든 저는 이 안에서 개념적인 걸 좀 잘 전달해 드리고 싶어서 저 혼자 좀 많이 떠들고 있거든요. 조금 힘드실 수 있어. 그러니까 약간 이걸로 좀 위안을 삼으셨으면 뭐 대단한 건 아니지만 자, 요 피자쳐 저거. 그래서
잠깐. 그 뭐 얘기하고 있었냐? 이거.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해. 이 거꾸로 받으면 얘가 증가했으면 좋겠어. 이러면은 도함수로 해석을 할 때 뭐가 들어가야 된다? 등호를 꼭 좀 넣어줘야 된다. 그리고 얘가 감소했으면 좋겠어. 이러면 뭐야? 얘가 꼭 등호가 들어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야, 니네. 그래, 이거 얘기 나온 김에 잠깐 이거 하나만 더. 잠깐만 얘기하고 갈게. 이거 나중에 이것도 조금 뒤에 방부등식의 활용에서도 또 얘기할 거지만 제가 이거 뭐 수원할 때도 좀 애들한테도 얘기 많이 했고 뭐 고1 애들한테 되게 얘기 많이 하는 내용인데 부등식이 성립할 조건 있잖아. 이게 얘가 이론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이런 문제를 우리 보통 어떻게 해석할까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막연하죠.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본 적이 좀 생각보다 많이 없는 것 같지만 그냥 가장 대표적인 예제가 이거야.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가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다. 자, 뭐 그냥 대답 안 해도 되니까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만 해봐. 이 문제를 나는 어떻게 풀까? 이 문제를 풀어본 적은 있잖아. 그죠? 이걸 딱 풀었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마음속에 뭐가 생각나는지, 마음은 좀 그렇다.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는지 한번 생각해봐. 이거 약간 좀 바꿔줘야 되거든요. 자, 혹시 나의 머릿속에 판별식이 생각난다. 손. 바꾸셔야 돼요. 이러면 안 돼, 이제부터는. 왜냐면 이제 못 써요, 판별식을. 아시겠죠? 못 써요, 판별식을. 그래서 판별식이 딱 생각나잖아? 잠깐만. 혹시 나는 다른 게 생각났다. 뭔지 알겠어요. 뭐가 생각났어요? 네. 최대값 이렇게 조금 돼야 돼요. 최대값, 최대값. 그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거든. 선생님, 이거 판별식을 풀면 답 나오잖아요. 나와요. 나오는데 이게 판별식을 쓸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판별식을 좀 어떤 특정한 상황에서만 쓸 수 있고 이거 못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셔야 돼. 자, 봐봐요. 우리 지금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모아봐봐. 다 모아서 야, 너희들 중에 2m가 넘는 애들이 전부 다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예를 들어 이렇게 나한테 조건을 걸었다고 생각해봐. 우리 모두를 다 통틀어서 2m 우리 모두의 키가 2m가 좀 넘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부등식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무조건 성립했으면 좋겠어 라고 했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나가서 2m보다 키가 작은지를 잴 필요가 있을까? 없잖아. 누구만 가면 돼요? 제일 큰 사람. 저만 가면 되잖아요. 제가 딱 가가지고 저만 딱 재서 2m 안 넘네? 그럼 나머지 어차피 다 2m 안 넘을 거예요. 농담이고요. 네, 뭐 도윤이나 이런 애가 가서 하면 재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제일 큰 사람이 와서 2m보다 작은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야. 이 됐죠? 그리고 여러분들의 키가 전부 다 1m보다 큰다. 이걸 확인하고 싶어. 그러면 제일 작은 사람 한 명만 와서 확인하면 되잖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 봐봐. 여기에 있는 모든 함수값들 중에서 어떠한 값이든 간에 0보다 좀 컸으면 좋겠는 거야.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애들 모든 값들 다 확인해요? 야, 너도 와 해서 다 확인해? 는 아니잖아. 누구만 확인하면 돼? 이 값들 중에서 제일 작은 값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0보다 크면 나머지 다 클 거 아니야. 어떤 느낌인지 되시죠? 반대로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이 친구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제일 큰 값만 데리고 와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풀면 되는 거거든? 그럼 이제부터는 어떻게 생각을 해줘야 돼? 어떤 부등식이 항상 성립합니다 라는 조건을 가지고 문제를 풀 때는 누구를 이용한다? 여기 이 아이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이나 또는 최대값을 이용해서 해석을 한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해줘야 돼. 이게 기본 완전 디폴트 값이야. 모든 부등식의 활용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고 거기에 어떤 특수한 상황인 2차 부등식에서 해가 모든 실수일 때만 판별식이 가능해. 아시겠죠? 심지어는 정의역이 제한돼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부등식 셋은 다 누구로? 최소값, 최대값으로 해주셔야 된다.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문제지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문제지에 있는 문제들 44쪽 그리고 45쪽 거기에 있는 예제 두 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12, 예제 11, 12, 13 이렇게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11은 뭐 증가감소 해보셨으니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한번 할까? 연습 삼아서. 자, 이렇게 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예제 11번을 고른 이유는 뭐 이거 사실 아까도 풀어봤던 건데 왜 또 하냐, 뭐 이거 못 풀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이 흐름을 좀 구분시켜서 좀 정리를 해주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제 11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좀 이따 다음에 이을 함수 그래프 그리기 쪽의 결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요 앞에 두 문제랑은 좀 결이 다르다. 얘는 그래프 그리는 어떤 용도로 좀 확인하는 예제들이고, 이거 두 개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할 조건을 누구로 해석하기? 도함수로서 해석하기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건 결국에는 이제 부등식의 문제로 바뀌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좀 결이 달라서 일부러 좀 구분하려고 얘도 다시 한번 해보는 느낌이고요. 자, 함수 그래프 그리기는 뭐 간단합니다. 도함수의 부호를 조사하면 돼요. 양수인지 음수인지를 조사하시면 되고, 등호가 있고 없고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의 어떤 증가함을 조사한다면 얘를 뭐 한다? 그쵸? 이렇게 미분한다. 그래서 이렇게 덤수를 만들고, 이 친구의 부호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얘가 0이 되는 지역을 찾는다. 근데 x는 어디서 0이 되냐면 풀마 1에서 0이 된다. 자, 그러면 아까 우리 그려본 증감표를 이용하셔서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1, 그리고 여기는 도함수, 이렇게 f 프라임. 자, 그럼 여기서 이제 0 되고 여기서 0 되는 거 확인하시면 이 사이값 적당한 값을 넣으시면 여기는 마이너스, 여기는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가 도함수면 fx는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고 얘는 증가할 거다. 이렇게 이제 조사하시면 됩니다. 좀 이따가 이걸로 이제 그래프도 그릴 거고요. 자, 그렇게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결이 있다고 하면 여기 보이는 이 친구는 뭐냐면 어떤 함수가 증가했으면 좋겠어, 혹은 감소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누구를? 도함수를 데리고 와서 해석을 할 거란 얘기예요. 근데 그때 해석을 할 때는 뭐가 중요하냐면 등호가 중요하다. 등호가 포함된다는 걸 꼭 좀 신경을 써줘야 된다는 거고, 지금 문제는 여기 가지고 있는 이 fx가 실수 전체에서 증가했으면 좋겠다, 이 조건을 좀 만족해줬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이걸 도함수로서 해석하면 도함수는 항상 0보다 큰 것뿐만 아니라 같기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을 만족해서 도함수로 해석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저걸 가지고 이제 부등식을 세울 건데 f'x를 계산을 해보면 얘는 3x 제곱에 마이너스 2ax에 플러스 누가 된다? a가 된다는 거고요. 그러면 이 도함수가 0보다 항상 어땠으면 좋겠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가 증가했으면 좋겠다를 도함수로서 이 조건을 우리가 바꿔서 해석을 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그래서 fx를 도함수로 해결한다. 근데 이거 어떻게 풀까?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할래? 물론 판별식도 얘는 됩니다. 하지만 그건 되게 특수한 경우라고 했잖아요. 지금 그거는 조금 지우라고. 누구를? 이 함수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어떤가?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할 거라고. 이거 무슨 말인지 돼요? 그럼 얘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굉장히 좀 번거롭긴 하지만 제가 일부러 좀 번거롭게 설명을 할게요. 왜냐면 지금 저는 최소값, 최대값을 장착시켜야 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사실 최대, 최소 이렇게 구하는 게 더 불편하긴 하지만 굳이 얘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최소값을 구해요. 그래서 제일 작은 값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 거고, 얘를 강제로 3으로 묶어서 x제곱, 그리고 얘는 3분의 2ax라고 해서 일단 완전 제곱꼴을 좀 만들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3으로 1차까지 묶어주시면 요걸 반으로 나눠서 3분의 a를 제곱하면 9분의 a제곱이 되고요. 자, 그리고 마이너스 9분의 a제곱은 곱해서 쫓아내면 마이너스 3분의 a제곱이 됩니다. 그리고 밖에 있던 a 이렇게 잡아주시면요, 이 식이 3의
x 마이너스 3분의 a 요거의 통째로 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 플러스 a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그럼 이 이참수 입장에서는 x가 누구일 때? 3분의 a일 때 최소값으로 누굴 가져요? 얘를 가지죠. 그러니까 이게 최소값이에요. 제일 작은 값. 즉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최소값인 마이너스 3분의 a 제곱 플러스 a가 누구보다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끝나는 겁니다. 제일 작은 값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나머지는 자동빵 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계산을 할 때는 사실은 양변에 마이너스 3을 좀 이제 이거 계산만 하면 되잖아요. 계산을 할 때는 양변에 마이너스 3을 곱해서 식을 좀 정리를 할 거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a제곱 마이너스 3a가 될 거고 요거는 이제 음수를 곱했으니까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시면 될 거고요. 자, 그럼 얘는 a로 묶어서 a-3이 0보다 작거나 같다가 돼서 최종적으로는 0부터 어디까지다? 3까지다.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범위가 되면 실수 전체에서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당분간은 판별식을 좀 쓰지 마시고요. 이거에 충분히 익숙해지면 나중에 언제 판별식을 쓸 수 있는지 그것만 따로 정리하시면 아마 깔끔하게 정리가 되실 거고 일단은 부등식은 당분간은 최대 최소로 푸셔라. 이렇게 권장을 드릴게요. 자, 뭐 같은 맥락에서 예제 13번도 한번 보시면 이렇습니다. fx가 0과 3 사이에서 감소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어떤 함수가 감소할 조건을 얘기를 해준 거고요. 이번에는 모든 실수가 아니라 0부터 3까지 이렇게 콕 찍어줬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하면은 fx가 감소한다면 우리는 도함수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얘는 0보다 작은 것뿐만 아니라 등호가 들어간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등식을 해석을 하는 거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f'x를 계산을 해주면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 이렇게 이제 f'x가 결정이 되겠죠. 그러면 요 i가 항상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요 부등식을 좀 만족을 시켜야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이건 또 어떻게 요 부등식 성립 조건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라고 하면 너가 가질 수 있는 값 중에서 어떤 값 제일 큰 값을 데리고 와서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네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런 거잖아. 그러면 네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서 제일 큰 값만 데리고 와서 걔만 누구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거 만족하면 나머지는 자동빵 다 0보다 작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최대값으로 결정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결국엔 얘도 언제 최대가 되는지를 확인을 할 거고 실제로 함수로 보면 3으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2x 그리고 플러스 1 빌려오시고 마이너스 1 곱해서 쫓아내면 마이너스 3 더하기 a가 되니까 얘는 이렇게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대칭축이 1인 이런 함수가 되겠죠. 자, 그러면은 아래로 볼록인 이런 형태에서 사실은 대칭축이 1이 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최대값은 지금 x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니까 0부터 3까지니까 여기가 지금 0이고 좀 3이 좀 더 멀 거예요. 그죠? 3이 좀 더 멀리 있어. 그럼 이 사이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주는 거는 3을 대입했을 때 값일 겁니다. 그러니까 최대값은 x에다가 3을 대입하셔서 구할 수가 있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3은 뭐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고 여기다 대입하셔도 되지만 뭐 여기다가 3을 한번 대입을 해본다고 하면 얘는 2의 제곱이니까 12 빼기 3 더하기 a가 될 거고 그 값이 이제 9 더하기 a가 됩니다. 이게 이제 x에다가 3을 대입한 거죠. 그게 이제 뭐가 된다는 거야? 최대값이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범위에서 제일 큰 값이 9 더하기 a니까 얘만 누구보다 작으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나머지도 다 0보다 작거나 같을 거고 따라서 a는 마이너스 9보다 작거나 같아요. 이 범위를 만족하면 된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됐죠? 해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극대 극소 그리고 극각과 미분계에서 여기 55페이지에 있는 내용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뒤에 이제 뭐 도함수 부호 판정하기 이런 것도 한번 같이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아까 했던 거 간단하게 얘기를 해보면 이제 아까 우리 함수의 증가 감소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방금 전에 했던 거니까 아마 뭐 그래도 막 까먹거나 하지는 않았을 거고 보통 이제 함수가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면 감소, 이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면 증가니까 자, 그래프를 제가 이렇게 그려서 쪼갠다고 하면 fx는 여기서 이제 뭐 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다. 여기는 감소하고 있다. 여기는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증가, 감소, 증가만 확인을 해도 그래프가 대충 어떻게 생긴지 나온다. 이런 걸 얘기를 했고 그럼 이거 어떻게 판정하냐라고 하면 우리는 이 친구들의 누굴 구해서
도함수를 구해서 도함수의 부호를 결정을 한다. 그러면 도함수에서는 부호가 어떻게 될 거다? 여기서는 부호가 플러스가 될 거다. 여기서는 마이너스가 될 거다. 여기서는 플러스가 될 거다. 그래서 얘가 플러스면 증가, 마이너스면 감소, 플러스면 증가. 요것만 알면 우리는 그래프를 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맞죠? 자, 그리고 이 표현 한번 다시 기억해 볼까? 이게 좀 물어봐야 되겠다. 그래도 제가 같이 수업하는 친구들이 그나마 조금 더 친하니까. 오늘 머리 귀엽게 자른 승호?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이게 무슨 말이야? 대신 뭐 대답해 주려고 하는 거야? 뭐 이렇게 뭐 흑기사 같은 거야? 뭐 이렇게 막 나는 알지롱 뭐 약간 이런 느낌인데? 약간 지금 이따 꿀, 좀 괴롭혀. 도윤이 장난 아니네? 뭔데 이게? 자, 그러면 제가 퀴즈로 줄게요. 객관식으로. 자, 1번. 증가. 2번. 감소. 둘 중 하나요. 증가요. 맞죠? 요거는 증가한다. 오른쪽과 함수값을 대입하면 오른쪽과 함수값이 더 크다. 오른쪽 위로 올라가고 있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가 반대로 되면 뭐다? 감소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야, 이런 거 까먹으면 안 돼. 자, 다시. fx가 증가해요. 그러면 fx가 증가 혹은 fx가 감소하면 이걸 도함수로서 해석을 할 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fx가 증가하면 도함수는 어떻게 된다? 도윤이 한번 해볼래? fx가 증가해요. 그럼 우리는 그걸 가지고 도함수를 해석할 수 있잖아. 어떻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신기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사실 앞으로도 한 여러 차례 말할 것 같기는 한데 이상하게 이거를 조금 잘 이렇게 탁 바로바로는 못 하더라고. 뭐가 빠졌어? 등호 빠졌죠. 이게 포인트거든요. 이 등호를 빼먹지 말 것이 포인트거든요. 그죠? 딱 기가 막히게 네가 딱 잘 빼줘서 고마워. 다시 한번 복습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함수가 증가의 조건 하면 뭐다?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가 들어가야 정확하다. 아시겠죠? 요거는 이제 문제 풀 때 빼먹으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좀 잘 체크를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래프를 그리기 전에 하나 단계를 더 합니다. 사실 이거 한꺼번에 묶어서 해도 되기는 하는데 일부러 좀 여러 차례 복습시킨다는 의미에서 약간 이렇게 좀 끊어서 가르치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극대라는 것과 극소라는 것에 대한 어떤 정의를 하고 이것도 이제 그래프를 그리는 입장에서 보면 그냥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예요. 그죠? 배워본 친구들은 이거 극대고 극소였는데 기억나는데 뭐 이런 친구도 있을 거고 그냥 딱 봐도 그냥 좀 높은 쪽에 있고 아래쪽에 뭐 낮은 쪽에 있으니까 극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그래프를 그리는 입장에서의 극대 극소를 좀 정리된 버전이 있고 진짜 레알 극대 극소의 진짜 정의부터 좀 디테일한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개념이니까 극대 극소가 정확하게 뭐고 이걸 좀 확실하게 이해를 한 후에 그래프로 넘어가 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극대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극대라는 것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fx가 있는데 이 fx가 어떤 지점에서의 함수값보다 작거나 같아요. 약간 이런 조건을 만족시킬 때 x는 a에서 극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때 함수값인 fa를 극대값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굉장히 뭐가 헷갈리거든요.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느낌인 거냐면 이런 거야. 약간 유치하지만 요거를 좀 약간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우리 동네에서는 내가 최고 약간 이런 느낌이야. 아니? 이게 무슨 소리니? 하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쭉 가지고 있었다고 쳐봐요. 이렇게 보면은 이런 함수에서 한 여기부터 여기까지 어떤 구간을 제가 임의로 이렇게 살짝 잡았어. 잡았을 때 요 사이에서 제일 큰 값을 가지는 최대값이 어디 있냐면 여기에 있죠. 그럼 요 동네에서는 얘가 최대값이야. 그죠? 얘가 제일 세. 뭐 이런 느낌이잖아. 여기도 봐봐. 이 구간을 내가 임의로 이렇게 하나를 정하잖아. 그러면 이 구간에서 요 지점에서는 뭐야? 내가 최대값이지. 선생님이 되시죠? 그러면 이런 애들 있잖아. 우리 동네에서 나는 최대값. 우리 동네에서 나는 최대값이라고 하면 요런 애들을 다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라고 불러요. 그래서 fx라는 함수는 이 지점에서 극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때 함수값을 fa라고 잡으면 이거를 극대값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여기에서도 뭐야? b라는 값에서도 x는 b에서 극대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함수값을 뭐라고 한다? 극대값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구간이 있을 때 여기가 얘가 제일 크잖아. 어떤 함수보다 이 값이 제일 크거나 얘보다는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얘가 이제 제일 큰 값이다 이런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특정한 구간에서 fa가 최대값의 상황을 가지게 되면 그 지점에서 우리는 극대라고 하고 그 함수값을 극대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지. 자, 그럼 다시 극소도 한번 정의를 좀 해보면 극소는 반대예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최소값이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제 사용을 하고요. 어떤 구간에서 fx가 fa보다 크거나 같다를 만족을 하면 x는 a에서 극소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때 fa를 우리는 극소값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고요. 개념은 똑같습니다. 어떤 특정한 구간, 우리 동네에서 내가 제일 최소값이야 이러면은 이걸 극소값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얘가 c 이렇게 주면 이 구간과 이 구간 사이에서는 얘가 최소값이죠. 그럼 이런 값을 가질 때 c에서 극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함수값을 극소값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짠짠짠 fc는 극소값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너는 극소값, 여기 보이는 이 두 개는 뭐라고 부르냐면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여기도 극대값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런 극대값, 극소값을 통틀어서 극소값, 극대값을 묶어서 우리 또 뭐라고 부르냐면 너를 한꺼번에 모아서 우리는 극값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극값은 극대값, 극소값을 통틀어서 일컫는 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런 게 이제 극대, 극소의 정의예요. 어렵지 않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좀 디테일하게 정리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정의를 만족하기만 하면 극대가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한 문제로 약간 출제가 될 수 있는데 좀 선생님들이 문제를 디테일하게 내시면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극대, 극소는 최대, 최소인 건 맞는데 좀 다른 애들이랑 다르게 첫 번째, 연속이 아니어도 돼요. 그러니까 불연속이어도 되고요. 두 번째는 미분이 불가능해도 가능합니다. 미분 불가능. 자, 이게 무슨 소리냐를 좀 이해하셔야 되고, 세 번째는 상수 함수꼴도 좀 이해하셔야 돼요. 요 세 가지만 잘 체크하시면 이제 극대극소 자체에서 정의 문제로는 헷갈릴 일이 없어. 자, 이건 또 뭐야? 하고 생각을 해보면 봐봐. 이 말은 어쨌든 최대값 찾아라 이런 말이거든요, 극대는. 근데 첫 번째 이런 한번 상황을 생각을 해봐요. 얘가 함수가 이렇게 생겼어. 우와, 이야, 이야, 드르륵, 짠 이렇게 생겼어. 자, 여기가 x는 a예요. 이렇게 생긴 함수 그래프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 자, 이 함수는 어때? 불연속이죠. 어디에서 불연속이야? a에서 불연속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이 fa라는 값은 과연 극대값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극대값일 것 같아, 이게? 딱 봐도 아닐 것 같잖아. 근데 극대값이에요. 이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극대값은 연속성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냥 우리 동네에서 내가 최대값이야? 그럼 그냥 극대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그래서 연속은 아니어도 그냥 최대값, 최소값 정의만 만족하면 뭐가 될 수 있다? 극소값, 극대값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얘기를 첫 번째 얘기로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야? 미분 불가능해도 극대, 극소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자, 두 번째 한번 봐봐. 뭔가 아닐 것 같은데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었다고 쳐봐. 자, 그러면은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x는 b예요. 자, 이 함수는 b에서 어때? 뾰족하죠. 그럼 이거 미분 가능해, 불가능해? 미분 불가능하죠. 그러면 이 미분 불가능한 지역에서 얘를 내가 fb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과연 이 fb는 극소값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얘는 뾰족해서 미분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이 지점에서 뭐야? 얘가 최소값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잘 보시면 최소값이기만 하면 된다며. 그렇죠? 뭐 미분 가능해야 돼, 불가능해야 돼 이런 얘기 없으니까 이런 얘기, 이 지점에서도 얘는 뭐가 된다? 극대값이 된다는 거죠. 극소값이 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극소값 되는 거고요. 오케이고 이것도 불연속이어도 극대값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상수함수꼴은 이런 느낌입니다. 어떤 함수가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극대값은 누구일까요? 좀 약간 이상하잖아요, 그죠? 얘는 확실하게 얘가 극대값이고 얘가 확실하게 극소값이거든요. 여기서는 누가 극대값일까? 하면 얘는 이 구간에 있는 모든 값들이 다 극대값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FA도 극대값이고 FB도 극대값이고 여기에 뭐 중간에 C를 넣어도 FC도 극대값이고 그렇다.
그러니까 상수함수 경우는 여기에 있는 모든 값들이 극값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뭔가 좀 특수한 경우, 연속이 아니거나 미분 불가능하거나 상수함수인 경우 이런 걸 가지고 극대극소의 정의를 묻는 문제들도 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정의니까 우리끼리 확인을 한번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제가 여기 왼쪽에 뭐 적어놓긴 했어요. 연속이 아니어도 극값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그 밑에 뭐 사례들에 대한 그래프들은 하나씩 좀 그려놓으시면 나중에 그래도 좀 복습할 때 좀 낫지 않겠어? 여기 1번, 2번, 3번은 그 프린트의 밑에다가 좀 이렇게 그려두시면 나중에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됐을까요? 지금 일단 이렇게 하시고 이제 요거는 이제 약간 극대극소의 약간 디테일한 정의라고 하면 뭔가 이것도 잠깐 어디에 들렸다가는 느낌이고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직접 그리는 입장에서 극대극소는 이것보다 좀 더 간단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거로 이제 정리하시고 다시 이제 그래프 그리기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요거는 이제 정리되셨으면 이거 이제 다 적었나요? 네. 지우시고 잠깐 요거 이제 다시 아까 저거 하던 걸로 다시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어쨌든 계속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 우리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목표는 그래프를 그릴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극값이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리는데 조금 더 정확하고 제대로 그릴 수 있게 만드는 게 포인트이긴 하거든요. 자, 그래서 다시 이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함수의 증가 감소를 확인하자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는 아마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좀 보면 보이실 거예요. 뭐가 보일 거냐 하면 지금 함수가 이렇게 증가하다가 감소하다가 증가하고 있어. 그럼 이런 상황에서 극값 두 개가 딱 보이잖아요. 어떤 애가 보이냐면 요 애가 보입니다. 요게 우리 동네 최대값 누구? 극대값 이렇게 될 거고, 그리고 여기 보이는 애가 뭐일 거다? 극소일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는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이 극값이 좀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얘네들이 어떤 기준점이 돼서 얘네들을 기준으로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고 이 점을 기준으로 감소하다 증가를 그릴 수가 있으니까 약간 여러분들은 극값을 찾으신 다음에 부호 판정해서 증가, 감소, 증가 이런 형태로 그래프를 그리게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 어디서 어떻게 찾냐? 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막 아까 얘기한 처럼 특수한 상황, 막 불연속 함수라든지 미분 불가능 함수를 다루는 게 아니라 지금은 일단 3차, 4차를 다루고 다 연속이고 미분 가능한 이런 함수들을 우리가 다룰 거기 때문에 저런 식으로 다 일일이 막 분석해서 하기보다는 그냥 깔끔하게 누구 가지고 찾는다? 얘네들의 도함수의 부호 가지고 그냥 찾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잘 생각해봐. 지금처럼 올라갔다 내려가 라는 것은 fx의 입장에서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극대를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극대라는 것은 최대값이긴 한데 fx를 기준으로 보면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는 지점일 거고, 그리고 이걸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이런 지점에서 어떤 극대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극대라는 걸 찾는 방법은 보통 우리가 이제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조사를 하는데 그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그 지점을 찾으면 여기서 극대다 이렇게 찾을 수가 있는 거고, 마찬가지로 국소를 찾는다라고 하는 것은 fx가 감소하다가 뭐하는? 그쵸, 증가하는 이런 지점을 찾으면 극소잖아요. fx가 감소하다가 증가하는 지점을 찾으면 극소인데 이걸 도함수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을 찾으면 된다. 즉 어차피 부호 조사할 거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뭐야?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극소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잠깐 봤었던 예제 한 번만 더 봐볼까요? 좀 간단한 예제기는 하지만 그냥 하나 가지고 다시 한번 또 봐보면 우리가 아까 fx를 x세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을 한번 확인해 보자. 증가 감소를 확인해 봤을 때 이 친구의 도함수를 구했고요. 3x 제곱 빼기 3 이렇게 구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얘가 0이 되는 지역을 찾아서 우리는 아까 증감표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얘가 0이 되는 x값은 아까 마이너스 1이랑 하나는 1 이렇게 있었고, 그리고 여기에서 f'x의 부호를 보시면 여기서는 0이 됐었고요. 자, 그리고 부호는 풀렸던 거 아까 확인했고요. 그럼 fx는 여기서 증가, 여기서 감소, 여기서 증가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요 지점. 여기랑 여기가 이제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극값이 되는 거죠. 잘 보시면 f'x는 증가하다가 감소로 바뀌죠. 그리고 fx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어. 이거 뭐야? 여기가 극대가 되는 지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가 보면은 f'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고 fx는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이 지점이 fx에서는 뭘 담당한다?
극소를 담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함수값을 찍을 건데 얘는 x가 마이너스 1일 때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대입을 하시면 f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럼 얘는 계산하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 더하기 1이 되고 그 값은 3이다.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고요. 극소는요. f1이죠. f1은 여기다 1을 대입해보면 1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돼서 얘는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럼 얘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되냐? 여기가 x축, y축이 이렇게 찍히겠죠? 자, 그러면은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넣잖아? 그럼 마이너스 1을 이렇게 넣으면 한 칸, 두 칸, 세 칸. 여기 3이라는 점을 지나는 거고요. x에다가 1을 넣잖아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값? 극대. 이게 극소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두 개의 점을 기준으로 찍어서 극대 극소를 정리를 한다면 나머지는 그냥 그리라는 대로 그리면 돼요. 뭐한데?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뭐합니다?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렇게 증가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서는 뭐한데? 감소합니다. 그럼 이렇게 감소하게 그리시면 돼요. 그리고 다시 뭐한다? 증가한다. 이렇게 하면 이 그래프가 완성된 거예요. 그래서 3차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도함수의 보호를 판정하고 극값을 찍은 다음에 증가, 감소, 증가 이러면은 3차 함수 쉽게 그려지는 거죠. 일일이 다 대입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느낌인가.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프랑 연결이 되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실전적인 연습을 좀 시킬 게 하나 있어. 바로 뭐냐면 이거예요. 하, 짠, 하. 여기가 지금 뭐 하고 있는 데냐면 도함수의 부호 판정하고 있는 어떤 구간이잖아요. 여기 이제 뭐 증간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좀 트레이닝을 시킬 거야. 트레이닝은 뭐냐면 이게 사실 표 그리고 이게 일일이 넣는 게 좀 귀찮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사실 실전에서 사용하는 거는 그렇게 좀 쾌적하지 않고 분석하는 데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런 부호를 판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은 그래프를 이용해서 부호를 판정하는 방식을 지금부터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장착을 하시잖아. 이렇게 일일이 대입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쾌적하게 부호를 판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거를 지금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럼 얘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쨌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다시 한번 이 예제를 가지고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를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그거를 한번 본격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똑같아. fx 그래프 한번 더 확인을 해볼 거고 이 아이의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도함수의 식을 구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얘는 인수분해 보면 이렇게 부호가 결정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거 이해되시죠? 자, 근데 아까 방금 전에는 얘가 0되는 애를 찾아서 대입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을 꼭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이 요 친구의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면 부호가 바로 다 나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우리 요 2차 함수 그래프를 딱 그려본다고 하면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 1에서 0이 되고요. 그리고 얘가 지금 부호가 양수기 때문에 아래로 볼록하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쵸? 그러면 딱 봐도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 넣으면 그때 y값의 부호는 다 위쪽에 있으니까 부호가 플러스일 거고, 그죠? 여기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는 어떤 값을 대입하면 대응하는 y값이 다 0보다 작을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여기가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가 뭐가 된다? 플러스가 되지 않겠어? 그러니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가 사실 여기서 우리가 대입해서 구했던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걸 딱 알면 우리 뭘 알아요? 도함수의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여기서 무슨 값? 극대값 가져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여기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 여기가 극소가 돼 이런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거지. 됐죠? 그래서 이 식을 가지고서 도함수의 누구를 그리고 그래프를 그리고 그 그래프를 가지고서 부호를 판정하는 요거를 연습을 좀 할 겁니다. 됐을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이렇게 일일이 표를 그리지 않아도 좀 쉽게 부호를 판정하실 수가 있다 이런 얘기야. 됐어요? 자, 했어. 하나 넘어가 봐. 56. 거기 막 짝대기 막 징그럽게 돼 있죠? 자, 제가 하나, 두 개 정도 한번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서 나머지 거 한번 연습해보고 이따 같이 한번 해보죠. 요거예요. 여기 있는 거 다 할 줄 아시면 앞으로 이제 다항식에서 그래프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부호 판정하는 거 엄청 쉽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히야차 어쩌
괜찮아요? 네. 지금 하고 있는 거 좀 괜찮나요? 이해돼요? 잘 따라올만 해요? 괜찮아. 자, 갑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f'x든 fx는 사실 크게 상관은 없긴 한데 어떤 식에서 인수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의 그래프를 그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에요. 자, 방금 전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거를 가지고서 제가 그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요거랑 요 두 개를 좀 비교를 하시면 그냥 다 똑같이 쉽게 그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하실 수가 있을 거야. 요 두 개를 딱 이해하시면 되거든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이 친구의 부호를 관찰하는 데 있어서 이제 x축만 있으면 돼요. 왜냐면 x축 위쪽이 플러스고 x축 아래쪽이 마이너스니까 x축만 있으면 되는데 일단 기본은 부호를 판정의 기본은 어디서 x축하고 만나는가니까 얘 같은 경우는 1에서 만나고 2에서 만난다는 걸 알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이따가 좀 식이 확장되는 거를 좀 생각을 해보면 이 최고창의 부호가 사실은 결정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한번 생각을 해봐. 얘가 지금 2차식인데 최고창의 부호가 플러스야. 뭐 뒤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생겼다 한들 뭐가 됐든 간에 이 최고창의 부호가 플러스면 x를 무한대로 보냈을 때 값이 무조건 한없이 커진다라는 거는 조금 이해되시나요? 왜 갑자기 극한을 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나중에 사실 그래프에서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해요. 다시 이 i의 최고창의 부호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2차 함수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그래프 어떻게 생겼어? 다 이런 식으로 아래로 블록으로 생겼을 거잖아. 그죠? 그럼 내가 x를 한없이 큰 값을 대입을 해보면 그 y 값은 항상 어떻게?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될 거다라는 거 이해되시나요? 이해됐지? 자, 그럼 이것도 한번 생각해봐. x 세제곱 어쩌고저쩌고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겠으나 x가 한없이 커지는 상태가 되면 이 앞에 부호가 플러스라고 한다면 얘는 사실 뭐 이렇게 생기기는 했는데 얘도 결국에는 어디를 향해? 무한대를 향해 간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4차여도 무한대로 가고 5차여도 무한대로 간다는 거 이해돼? 누구만 된다면? 최고창의 부호가 플러스가 된다면 이게 될까요? 그럼 반대로 마이너스라면 아래로 마이너스 무한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해 주면 되거든요. 자, 봐봐. 무슨 소리냐면 일단 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1, 2. 우리 물론 이거 알지만 약간 이제 좀 확장되는 걸 기준으로 해서 쉬운 걸로 연습을 해보면 이래. 최고창의 부호가 플러스잖아요. 그럼 결국에는 얘는 무한대로 가요. 무조건. 무한대로 가. 무한대로 쑥 갑니다. 그런데 무한대로 쓱 가면 거꾸로 그리면 돼요.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와요. 내려오는데 내려오다가 어디서 0이 되냐면 2에서 0이 돼요. 여기까지 됐어? 다시 얘가 플러스기 때문에 무한대로 보낸다고.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한없이 커질 거라고. 그죠?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땐 반대로 한없이 이렇게 큰 데서 점점점 내려와서 2에서 누가 되면 돼? 0이 되면 돼. 근데 그 다음을 잘 보셔야 돼. 그 다음 뭐냐면 내가 이 0이 되는 지역에 인수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1차식이거든요. 그치? 그럼 1차식이면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넣어봐봐. 2보다 쬐끔 큰 한 3 같은 거 넣어보면 부호가 뭐야? 플러스지. 근데 2보다 쬐끔 작은 1.5 같은 거 넣어보면 부호가 뭐가 돼? 마이너스로 바뀌지. 그 얘기는 뭐냐면 여기가 1차 인수라면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예요. 원래 플러스짜리였던 애가 2보다 큰 값을 넣으면 플러스였던 애가 2보다 조금 작은 값을 넣게 되면 부호가 바뀐다는 얘기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1차 인수라면 통과하면 돼. 통과. 부호가 바뀌어야 되니까. 약간 이해돼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여기 1도 보면 1에서 뭐가 돼? 0이 돼야 되니까 얘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딱 봤을 때 지금 x-1이라고 하는 이 인수의 차수가 1차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부호가 바뀌어서 통과 이렇게 그리면 된다는 거야. 따랐어? 그러니까 최고창 무한대에서부터 쭉 내려오는데 2에서 0이 돼야 되고 여기 차수가 1차야? 그러면 통과. 1에서도 차수가 1차야? 통과.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그래프의 개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 다 알고 있는 걸 그렇게 어렵게 하세요가 아니라 좀 이따가 확장시켜 보면 이게 되게 편해요. 잘 봐봐. 자,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보시죠. 자, 얘 그래프를 그릴 건데 얘는 어디서 0이 되냐면 1에서 0이 돼요. 이거 알고 있지 뭐. 자, 그런데 이제 얘는 뭐냐면 어쨌든 최고창의 부호가 플러스이니까 아까 봤던 방식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x를 무한대로 가면 무한대로 갈 거고 그럼 거꾸로 돌아오면 돼. 무한대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1에서 0이 돼. 근데 0이 되는데 지금처럼 짝수 차수의 인수를 가지잖아요. 그럼 얘는 부호가 바뀌질 않아. 튕겨 올라갑니다. 그래서 1에서
튕겨 올라가는 그래프의 개형이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건 이미 알고 있는 거니까 아주 손쉽게 그냥 그릴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봐. f'x가 x-1의 제곱 x-2 이렇게 나왔다고 생각해봐. 자, 이런 친구의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하고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자, 그러면 아까랑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x축이고요. 자, 지금 최고창의 부호가 플러스예요. 플러스.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무한대로 올라가면 한없이 커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1하고 어디서 0이 된다? 2에서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해볼게요. 무한대로 올라가요. 그러니까 무한대에서부터 내려와. 내려와서 2에서 0이 딱 되는데 여기는 홀수 차수죠. 그러니까 2에서는 뭐해? 통과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1에서 0이 돼야 되니까 통과해서 1로 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0이 돼야 돼요. 근데 여기는 또 몇 자야? 짝수 차수야. 그럼 여기는 통과가 아니라 어떻게 된다? 부호가 안 바뀌고 튕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저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튕겼다가 올라간 형태로 그래프가 그려집니다. 됐을까요? 홀수 차수는 통과, 짝수 차수는 튕겨. 요거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하나 더 해볼까? f'x인데 이번에는 마이너스 x-1에 x-2의 제곱 이런 거 한번 그려보려고 해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될까요? 쭉 여기가 x축이죠? 여기가 1이고요. 여기가 2. 여기서 0 되는 건 알고 있지. 자, 근데 이번에는 여기가 뭐예요? 최고창이 마이너스죠. 그러면 이거는 부호가 반대니까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를 향해 갈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얘는 한없이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형태가 되겠지. 자, 그래서 마이너스 쭉 내려가는 거에서 거꾸로 올라옵니다. 자, 이렇게 거꾸로 올라와서 일단 2에서 0이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여기서 어떻게 그릴 거냐 하고 봤더니 여기서는 뭐야? 짝수 차수야? 그럼 어떻게 해? 그렇죠. 튕겨. 이렇게 되는 거죠. 부호가 안 바뀔 거니까. 그러다가 1에서 다시 뭐가 된다? 0이 됩니다. 그럼 딱 0이 되고요. 이건 몇 차? 홀수 차수 통과.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지금 뭐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요? 뭔 말인지 돼? 자, 야, 뭐 이런 거 한번 봐볼까? 자, 농담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 그래프 그려봐. 장난하십니까? 이런 게 나온다고요가 아니라 이 원리를 이해하시면은 부호 판정하는 게 다 가능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자,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얘 어디서 0됨? 1, 2, 3, 4, 5에서 0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최고창 부호 보세요. 플러스. 됐지? 지금 무한대로 갈 거예요. 내려와요. 5에서 어떻게? 통과. 4에서 튕겨. 3에서 통과. 2에서 튕겨. 1에서 통과. 이거예요. 좀 이상해요? 자, 다시 봐. 5에서 무슨 차수? 홀수 차수. 부호 바뀐다고. 통과. 4에서 무슨 차수? 짝수 차수. 튕겨. 돼요? 3에서 뭐야? 홀수 차수. 통과. 2에서 짝수 차수. 튕겨. 다시 통과. 이거예요. 부호 볼까요? 마이너스,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한 방에 다 확인할 수 있음. 이렇게 되는 거야. 됐죠? 자, 실습 한번 해볼게요. 56쪽에 되게 많죠, 이제? 지금부터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좀 헷갈려. 보세요. x-1, x-2, x-3. 이거 그래프 하나 그린 것만 하고 가면 일단 이 그래프를 그릴 때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건 최고창 F예요. 얘가 플러스니까 무한대로 폭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면 되고, 두 번째는 어디서 0이 되는가? 여기서 1, 2, 3에서 0 된다. 이렇게 이제 체크해주면 되죠.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차수예요. 차수. 다 홀수, 홀수, 홀수 차수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홀수 차수면 통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한대로 쫙 올라가는 상황에서 거꾸로 내려오는 거죠. 무한대에서 내려오는데 3에서 홀수 차수니까 통과. 그리고 다시 2에서 0이 돼요. 2에서 0이 되는데 이것도 홀수 차수니까 통과. 다시 1에서 0이 돼요. 1 집어넣으면 0이겠죠? 0이 되는데 홀수 차수니까 통과. 이렇게 그래프가 가죠. 그래서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렇게 판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게 짝수 찼으면 튕겨.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 되겠죠. 아니야. 이런 것도 뭐 굳이 정리하면, 말로 정리하면 좀 너무 유치하잖아요. 그죠? 통과, 튕겨. 뭐 이런 거. 자, 이제 끝났어요. 그래프에 대한 모든 얘기는 다 끝났고요. 이제 몇 개 그려보고 나머지 여러분들한테 숙제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해보도록 합시다. 제가 조금 문제는 축약해서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마찬가지. 제가 사실 여러분들한테 이것저것 많이 얘기해주고 싶기는 해도 아직 뭔가 기본적인 것들이 연습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얘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쨌든 이번에 처음 배우는 건 아니지만 최근에 이 그래프를 다 연습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쏟아내면 수학 안 될 거야. 근데 진짜 딱 이 얘기. 숙제만 해도 내 다음 시간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다 이해가 될 거고, 그치? 그리고 그게 좀 남을 거야. 근데 내가 해주려는 얘기는 그냥 내 지식을 뽐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짜 가르쳤을 때 여러분들한테 문제 풀 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들일 거란 말이야. 시켜보면 그렇더라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부탁인데 제발 내일 마지막인데, 그지? 숙제를 좀 다 해오자. 미루지 마시고 좀 해와라. 이 말로써 사실은 뭐 이게 뭐 계속 꼬시는 거기는 한데, 이게 뭐 나 도움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잖아. 응? 여러분들 도움되라고 하는 거고, 우리도 어쨌든 가르쳐서 여러분들 잘 되게 하는 게 목표잖아요. 그죠? 그런 방향으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냥 흘려듣지 마시고 진짜로 내일은 내가 좀 이것저것 더 가르쳐 줄게. 그 접선뿐만 아니라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알겠지? 좀 해와. 자, 좀 너무 쉬운 거는 좀 패스하고 예제 15번 한번 보시죠. 자, 4참수 한번 극값 찾아보고 그래프 그려볼게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함수의 극값을 한번 구해보고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 극값 찾는 김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일단 도함수를 제가 구할게요. 그래서 이제 뭐 어쨌든 증감이 판정이 될 거니까 도함수를 구하면 얘는 4x 세제곱에 빼기 12x에 빼기 8이라는 식으로 인수분해가 3차식이 나옵니다. 그럼 어쨌든 도함수의 부호를 판정하기 위해선 얘를 인수분해를 하는 게 좋죠. 어디서 는 0이 되는가를 좀 확인을 해볼 거고, 요 같은 경우는 조립제법을 좀 써야 되는데 마이너스 1이면 될 것 같거든요. 마이너스 1 한번 넣어볼까? 그럼 마이너스 4 플러스 12 빼기 8 해서 0이 딱 되니까 마이너스 1로 인수분해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조립제법 안 쓰고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모두가 편하게 쓸 수 있는 좀 번거롭긴 해도 조립제법으로 좀 소개는 일단 하겠습니다. 그냥 여기다 x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딱 넣으면 4 떨어지고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여기는 플러스 4, 마이너스 8, 플러스 8, 0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인수분해를 좀 해보면 x 플러스 1 이렇게 나올 거고요. 얘 같은 경우는 4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될 건데 요게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인수분해를 해보면 4가 앞에 하나 튀어나오고요. x 플러스 1이 하나 더 있죠. 그리고 어떻게 돼?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이제 도함수예요. 자, 그럼 이제 물론 우리는 아까 한 것처럼 이렇게 표를 그려서 뭐 대입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이제 이거 그래프 그릴 줄 알거든요. 얘 그래프를 그려서 이번에는 도함수의 부호를 한번 확인해보자. 그럼 어디서 0이 되고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고 어디서 0이 돼요? 2에서 0이 돼요. 그리고 최고창의 부호는 플러스죠. 무한대로 폭발 이렇게 된다는 거지. 자, 그럼 무한대에서 폭발하는데 2에서 0이 되고 홀수 차수니까 통과. 마이너스 1에서 0이 되지만 짝수 차수니까 튕겨서 내려가면 되죠. 그럼 부호가 어떻게 돼요?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다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까지 되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고, 자, 그럼 요거 가지고 이제 극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극값을 구해라 이랬으니까 극값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자, 극값은 두 가지가 있는데 도함수의 입장에서 보면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뀔 때 우리는 극대다 이렇게 얘기하죠. 왜냐하면 fx에서는 증가해서 감소로 바뀌니까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는 건 없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에서 뭐로 바뀌는? 플러스로 바뀌는 이 지점을 뭐라고 해요? 극소라고 합니다. 극소. 그리고 fx에서는 감소해서 증가. 근데 지금 여기 보니까 부함수의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는 게 어디서? 2에서 하나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얘는 딱 하나 있는 거예요. 누가 있어? 극소값이 하나 있습니다. 극소값. 그리고 그 극소값은 얼마다? f-2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f 플러스이죠? f 플러스 2. 자, 그럼 f 플러스 2는 여기다 이제 대입을 해주시면 여기는 16이 되고요. 여기는 빼기 24, 여기는 빼기 16 더하기 10 이렇게 될 건데 이렇게 두 개를 지어보면 이렇게 두 개를 더해서 마이너스 14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극소값이 마이너스 14다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고요. 자, 그럼 여러분들 함수 그래프 어떻게 그려질까요? 자, 완전 자세하게 그리진 않겠지만 기본적인 계획은 이럴 거야. x에다 2를 집어넣으면 여기가 마이너스 14. 그러니까 2, 마이너스 14가 극소값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잘 보시면 이 아이들의 부호가 다 뭐예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수죠. 그럼 얘네들의 부호가 음수란 얘기는 fx는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감소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래프가 감소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서는 뭐해? 증가, 이렇게 바뀐다.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그리면 얘는 부호가 음수니까 감소, 그리고 여기는 증가, 그러니까 이렇게 증가해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다가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리면 그래도 개형은 다 잡은 건데 여기서 약간 신경 쓰이는 점이 하나 있어요. 아마 조금 보시면서도 저건 뭐지? 하는 느낌이 하나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이너스 1일 때거든요. 요거? 그쵸? 요 지점이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합니다. 뭐 사실은 그냥 감소하긴 하지만 이 지점을 좀 잘 생각해 보면 사실 저 말이 무슨 뜻이냐면 f'-1이 보다 0이다, 이런 말이긴 하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저 지점이 뭔가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실제로 뭔가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저 함수 추론에서는 저 점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지금 뭐 너무 많은 걸 얘기하지 말고 그냥 그래프에서 어떻게 그려지는지만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이거 어저께 사실 하긴 했는데 어제 빠진 친구들도 있으니까 한번 더 물어볼까? 자, 기울기가 0인 게 그림으로 어떤 상황인가요? 1번 이거 뭐 이런 게 이제 기울기가 0이다. 2번 이거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는 게 기울기가 0이다. 어떤 직선이 이렇게 가는 게 기울기가 0이다.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 맞죠? 이거 아직도 2번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죠? 어저께 이거 한번 얘기했었다. 그죠? 그러니까 누구? 기울기가 0인 건 1번입니다. 자, 그럼 여기 한번 생각해봐요. f'-1이 0이란 얘기는 이게 한글로 해석을 해보잖아? 이런 얘기죠. x에다 누구 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 기울기가 얼마입니다? 그쵸, 0입니다. 이런 뜻이거든? 그러니까 내가 마이너스 1이라는 지점을 하나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가 어딘가에 함수값을 이렇게 가질 텐데 근데 이 지점에서는 이 함수의 기울기가 뭐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0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자, 그럼 그래프 어떻게 정확하게 그리면 어떻게 그리냐면 이렇게 돼요. 감소하기는 하는데 이런 식으로 감소를 하다가 여기에서는 잠깐만, 이렇게 감소해야 돼? 네, 그쵸? 이렇게 감소하다가 여기서는 이런 식으로 꿀렁 하면서 한번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래프가 이렇게 바뀌는 이런 형태가 되고요. 그 중간에 잠깐 뭐가 되는? 기울기가 0이 되는 이런 상황이 그래프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약간 확대해서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기울기가 0이 되고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지점이 하나 발생을 한다. 그래서 여기에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는 애가 있어서 한번 꿀렁 했다가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지는데 이런 상황이 지금 자세하게 뭐다? 라고는 모르셔도 돼요. 나중에 한번 다시 정리할 거니까. 지금은 그냥 요 신경 쓰이는 점이 그래프에서 잠깐 약간 0이 되는구나, 요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지금은 충분하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되시죠? 그래서 저거에 하면 이제 그래프까지 한번 그려본 거예요. 자, 하나 더 2번도 한번 해보겠어요. 한 번 더 연습해 봅시다. 자, 여기 보이는 친구의 극값을 구하고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자, 똑같이 해볼게요. 얘 같은 경우는 f'(x) 구해서 12x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12x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24x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고요. 자, 이건 뭐 조립제법 안 해도 바로 공통인수가 보이죠. 12x로 이렇게 묶으면 식이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럼 다시 한번 12x로 묶으면 얘는 x 마이너스 2 플러스 2다. 그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네, 마이너스 1 이렇게 이제 인수분해가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인수분해가 깔끔하게 다 됐고요. 그럼 결과적으로는 도함수 가지고서 이제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또 한번 부호를 판정해보자 인 거고. 그럼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어디서 0이 되냐 하면 마이너스 2에서 0이 되고요. 0에서 0이 되고요. 1에서 0이 된다.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최고창의 부가 플러스니까 무한대로 폭발. 그러면 다시 반대로 내려오면서 1에서는 통과, 0에서도 통과, 마이너스 2에서도 통과. 이렇게 개형을 f'x의 개형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이 그래프를 그려놓으면 뭐가 좋아요? 그래프를 바로 판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자, 부호가 바로바로 나오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부호를 관찰하면 극값도 바로 다 찾을 수가 있어요. 부호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는 극소가 되는 지역일 거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었다? 그럼 여기는 극대가 되는 지역이고, 다시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다? 여기는 극소가 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들을 대입하시면 극소값, 극대값이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럼 f-2는 극소값이 됩니다. 와, 이거 언제 대입하지? 16, 48,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2, 금세하네요. 야, 4, 마이너스 48, 플러스 15 이렇게 되나요? 잘했겠지? 그럼 이렇게 두 개가 지워지니까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17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자, 그럼 극대값은 F0. 그럼 F0 이렇게 찍으시면 되고요. F0은 띠리리 다 없어지니까 15다 이렇게 결정이 될 거고요. 극소값 하나 더 F1 요거 구해주시면 얘는 3, 4, 7 요거 더하면 마이너스 5 요거 더하면 10 그러니까 여기는 10이다 이렇게 이제 결정이 되는 거랍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한번 그래프를 그려보죠. X축, Y축 이렇게 되고요. 자, 여기가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7. 자, 너무 빡세니까 그냥 이 정도로 약간 왜곡해서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17이다 이렇게 이제 그리고요. 그리고 0일 때 15. 그럼 0일 때 15. 한 요 정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일 때 10. 1일 때 10. 한 요 정도 찍어 보도록 하죠. 여기가 10이에요. 자, 그럼 그래프는 어떻게 그려지겠냐 하고 보면 도함수 부호를 봤더니 얘가 음수네. 그럼 여기까지는 뭐의 함수 그래프? 감소하네.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2부터 0까지는 뭐해? 양수네, 부호가. 그럼 얘는 뭐하네? 오른쪽 위로 증가하네. 이렇게 될 거고요. 그리고 다시 여기는 마이너스니까 여기까지 감소네. 그리고 쭉 다시 올라가는 형태로 증가네. 그러니까 그래프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4차함수의 그래프가 되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렇죠? 숙제는 49까지 내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한번 여러분들이 또 그래프 그리면서 실습해 보시고 딱 여기가 좋겠다. 그럼 내일 최대 최소까지 딱 하고 방부동식 빨리 많이 하면 방부동식 하시고 아닌가 나머지는 선생님이랑 하세요. 자, 이제 남은 두 예제는 이렇게 계산도 없고 그냥 딱 보면 답이 나오는 느낌이니까 금세하고 오늘 또 좀 마무리 해보도록 하죠. 자, 봐봐. 요 함수 그래프 보이시죠? 몇 차 함수? 4차 함수, 그치? 얘 몇 차 함수? 4차 함수. 여기 차수 몇 차예요? 4차예요, 그죠? 자, 이 친구 극값 몇 개 있어요? 3개 있어요.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 하나는 x가 얼마일 때? 마이너스 2일 때. 하나는 x가 얼마일 때? 0일 때. 하나는 x가 얼마일 때? 1일 때.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질문 이거야. f 프라임, 지금 마이너스 2에서 극소잖아요, 그죠? 그럼 f 프라임 마이너스 2 얼마예요? 얼마? 0? 0이에요. 맞아요. 0입니다. 맞아요? 장난친 거예요, 장난. 0 맞아요. 자, f 프라임 지금 0에서도 뭐예요? 극값이죠. 그럼 f 프라임 0 얼마예요? 5요? 0이죠. 자, 1에서도 극값을 갖습니다. 그럼 f 프라임 1 얼마예요? 0. 맞아요? 0. 자,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갖는데 여기서는 얼마예요? 0이에요. f 프라임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그죠? 우리 사실은 여기서 0 되는 애들에서 다 극값 갖고 있는 건 이해되시죠? 여기도 얼마예요? f 프라임 0도 0이에요. 여기도 얼마예요? 0이에요. 맞지? 자, 그럼 이렇게 얘기하면 맞을까요?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러면 f'a는 0이다. 참 or 거짓. 물론 여기 전제 조건은 이겁니다. 미분 가능한 함수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지? 미분 가능한 함수. 지금처럼 다항함수에서 fx가 x는 a에서 극값을 가져요. 어떤 지점에서 극값을 가져요. 그럼 거기서 기울기는 0이다. 이거 맞아? 그거 틀려? 맞아요. 이해됐지? 오케이? 자, 그럼 여기 다시 요 그림 한번 보세요. fx예요. 4차 함수입니다. 맞죠? 4차 함수예요. 자, 얘 도함수는 얘입니다. 맞아요? 도함수 얘예요. 얘 어디서 0 돼요? 마이너스 1에서 0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0이에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은 0이에요. 됐어? 자, 2에서 0 돼요. 맞아요? f 프라임 마이 2는 뭐다? 0이다. 됐지?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얘는
fx는 마이너스 1에서 극값을 갖나요? 이게 극소인가요? 극대인가요? 극소도 아니고 극대도 아니에요. 그죠? 2에서는 극값을 갖나요? 가져요. 얘는 무슨 값? 극소값이야. 자, 요거 한번 생각해봐. 선생님 뭐 하려고? fx가 있어요. 미분 가능하고요. f'a가 0이면 x는 a에서 극값을 갖는다. 참 거짓. 이거는 뭐예요? 거짓이에요. 이해된 거야? 안 된 거야? 난 됐어. 너흰 됐니? 빨리. 신호를 줘. 야, 무슨 말인지 돼요? 자, 봐봐. 그러니까 사실은 이래. 우리가 이 상황 있잖아. 어떤 미분계수, 그러니까 도함수 값이 0이 되는 상황을 분류하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상황이 있냐면 얘가 0이 되기는 하지만 부호가 바뀌는 상황도 있고요. 바뀌는 상황도 있고 는 상황, 아니면 부호가 바뀌지 않는 상황도 있어요. 바뀌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약간 예를 들자면 이래. f'x를 내가 x-1에 x-2의 제곱에 x-3이라고 이렇게 잡으면 얘는 그래프를 보시면 1, 2, 3에서 0이 되고요. 최고창 무한대로 푸악 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슈악 3에서 통과, 2에서는 튕기고 1에서는 통과한다면은요. 사실은 얘는 1에서도 0 되고요. 그죠? 2에서도 0 되고요. 3에서도 0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지금 1에서는 부호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2에서는 부호가 바뀌지 않고요. 3에서는 부호가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바뀐단 말이에요. 이해돼? 그러면은 사실은 극값이라는 건 뭐냐면 부호가 바뀔 때만 극값이에요. 부호가 안 바뀌면 극값이 아닌 거고요. 이해됐어? 괜찮아요? 그러니까 0이라고 해서 도함수 값이 0이라고 해서 무조건 극값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뭔 말인지 되지? 하지만 거꾸로 극값을 갖는다면 걔가 0인 건 맞잖아. 그죠?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된답니다. 됐죠? 그러면 지금 뭐야? 아직 우리 아직 8분 남았는데 제가 55분에 끝낼 거긴 하거든. 요거 대답 맞추면 오늘 끝내줄게. 자, 이게 무슨 말일까? fx가 다항함수예요. 극대값 이 f1인데요. 이게 3이다. 극대값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요. 이렇게 주면 너무 말이 안 되고. 극대값이 3이에요. 다항함수가 있는데 x는 1에서 극대를 갖고 극대고 그리고 극대인데 극대값이 3이다. 이런 조건을 줬다고 생각해봐. 좀 내가 다시 fx가 다항함수인데 x는 1에서 극대를 갖고 그 극대값이 3이다. 자, 이 말이 나한테 전달해주는 정보는 뭘까요? 요것만 이해하면 이제 끝이에요. 어떤 fx가 있는데 x는 1에서 극대값을 가져요 라고 말을 했고 그리고 그때 극대값이 3이에요 라고 했다고 칩시다. 이 말이 나한테 해주는 얘기는 뭘까? f1은 3이다. 첫 번째 뭐다? f1은 3이다. 이해되시죠? 1 집어넣어서 3일 거다. 또 f'1은 뭐일 거다? 0일 거다까지 주는 거야. 왠지 이해되시죠? 거기서 극값을 가지니까 여기서 극값을 가지니까 거기서는 무조건 얼마여야 돼? 얘가 0이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됐죠? 그래서 이건 두 가지의 정보를 준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그래서 내일까지 좀 잘 풀어오시고